황선홍 복수 혈전에 성공했다. 한국이 풀로테이션을 돌려 거의 2군도 아닌 2.5로 일본을 물리쳐 일본 열도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이날 한국은 중앙 수비수의 부상과 경고 오른발로 출전을 못하면서 완전히 전멸. 이날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이 어떤 수비 조합을 가지고 나올지 앞선 두 경기에서 엄청난 수비 불안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축구 애호가들은 노심초사 그 자체였는데,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데 반전 대여 수비력을 보여 4년 전 0대3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점도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 카타르 도하의 자신 신스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4년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일본을 1대0으로의 경기를 지켜본 외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황선홍은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연파하고 2연승으로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일본 역시 2승으로 8강행에 이미 진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위와 2위 순위 결정전 성격을 띄었습니다. 양팀은 앞선 두 경기에서 2승 그리고 3득점 무실점으로 팽팽한 전력을 보여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만약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때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를 펼쳐 조 1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많은 축구 애호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경기를 앞두고 1시간 전에 공개된 한국과 일본의 선발진은 완전한 풀로테이션이라는 하지 않은 거의 모든 선수가 총출동한 라인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앙 수비수의 변해준수가 경고 오른발로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서관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문 중앙 수비수가 부족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내려와 중앙 수비수를 보는 임시방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3.43을 일본은 442 대형을 선택해 한국은 무게 중심을 뒤에 라인을 많이 올려 상대를 압박하는 일본을 유인하며 그 수비 뒷공간을 노리겠다는 전술로 임했습니다. 라인업을 본 일부 팬들은 황선홍은 일본을 이길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날 반응을 보이며 일본을 이기려면 완전한 주력으로 출전해야 하는데 2군 정도 되는 선수들을 내보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U23 아시안컵의 대회 일정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8강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주력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틀 휴식 후 바로 있는 8강전에서 체력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하며 전형적인 추가 발급 못들이 생트집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팬들 역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본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다. 최종 예선에 총력을 기울여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버린다면 8강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나 카타르 다 하루 덜 쉬고 그 팀을 만나게 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최강 전력은 8강전을 위해 아껴야 한다. 일본도 주력이 나온 게 아니라 2군에 가까운 선수들로 풀 로테이션을 돌린 걸 보면 한국의 황선홍 감독 판단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하지만 풀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일본에 진다면 조 1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 2위로 올라가 카타르를 만나게 된다. 8강에서 자칫하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카타르는 조 1위로 조별 예선을 마쳤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강력한 개최지 2점을 바탕으로 조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팬들의 우려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타르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 판정의 희생자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1차전에서 애매한 판정이 연속해서 나오자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은 코미디쇼 같은 판정이라 분통을 터뜨렸고, 이어진 요를 단전에서 카타르의 유리한 판정이 이어지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일부 팬들의 우려는 단지 기호에 불과했는데 한국은 생소한 3백 생소한 조합을 꾸렸으며 일본의 이렇다 할 찬스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왼쪽에 포진한 히라카와 돌파를 통해 기회를 노렸지만 2강 2가 중심이 된 한국은 박스를 단단히 지키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3분경 돌파를 허용했지만 수비가 빠르게 막아냈고, 전반 18분경에는 히라카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양팀은 허리진에서 치열한 사바 싸움을 하며 기회를 노렸는데요. 한국은 라인을 내린 채 웅크리며 수비를 강화했고, 일본이 줄기차게 공격을 노렸지만 빈틈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막판 홍시호 중심으로 돌파가 살아나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44분경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홍시호가 돌파하며 박스 안으로 침투한 정상빈에게
볼을 찔러주자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상배 빠르게 낮은 크로스를 보냈고 홍성이 슬라이딩하며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아 골대를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면을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칭찬하면서 정상빈이 공을 잡았을 때 지금처럼 좌우 주변에서 선수들이 따라붙어서 패스할 선택지를 정상빈에게 줘야 한다. 아무리 정상비용이 잘하고 빠르다고 하더라도 저 긴 거리를 혼자 단독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들어간다는 것은 손흥민급 정도 되는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플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 자의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예상외의 선전이라 말하며 수비 조직력이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 역시 황선홍 감독이 4년 전에 똑같은 일본 멤버에게 0대3으로서 그 당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을 투입하고도 졌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놀랐다고 말하며 일본이 당황하는 모습이 영하다 통쾌했다. 중앙에 있는 이강인은 한국의 드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 중앙에서 전체적인 수비진 조율을 정말 잘했다고 극찬하면서 앞선 경기에 수비 조직력 문제를 단 이틀 만에 몰라보게 바꿔놓은 황선홍 감독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세를 몰아 후반 55분경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는 정상빈이 침투하는 패스를 넣고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했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56분경 황선홍 감독은 옐로카드를 받은 김동진을 빼고 황재원을 비롯한 교체카드 2장을 사용해 수비를 보강하면서 공격력을 보강했고 하지만 최전방에서 정상빈이 갑자기 근육 경련으로 교체를 당해 많은 팬의 염려를 샀습니다. 한국은 결국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코너킥을 이채석이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길게 올리자 김민우가 강력한 헤더로 연결해 일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황선홍이 한 건을 해냈다고 손뼉을 치면서 저것이 바로 역습 축구의 실리 축구라고 극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동점골을 넣기 위해 주전들을 대거 교체하고 에이스마저 투입해 한국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에 에이스인 이영준을 투입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한국은 한 골을 잘 지켜내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하며 로테이션을 돌려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했던 에이스인 이영준을 아낀 데다가 생소한 조합인 수비진과 좌우 윙백을 쓰는 3백을 써 거의 2.5군에 해당하는 대형으로 일본을 잡아냈다는 것은 한국이 모든 실리를 다 가져간 경기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황선홍을 다시 봐야겠다고 말하며 4년 전에 굴욕을 완전히 되갚아 줘서 속이 다 시원하다. 8강전에서 맞붙는 인도네시아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데 총력을 기울여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많은 팬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